이 JRC 코리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JRC 코리아. JRC 코리아는 딱 2년 됐습니다. 3월 21일 정식 오픈한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796호를 정식 등록한 직접 판매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공제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특수 판매 공제조합과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등재하는 회사가 120여 개가 되고요. 불법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4,000여 개 됩니다. 여러분들 불법 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합법적인 회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만약에 회사가 없어지거나 피해를 보면 100% 공제조합에서 해결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조합에 예치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네. 그럼 JRC 코리아가 타 통신 네트워크에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금이나 규모 면에서 색다르다. 왜? 법인 투자사가 지분을 투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개인이 만든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력이나 규모가 남다른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 누가 투자를 했느냐? 누가? 첫 번째 회사가요. 리아네어라고 있습니다. 리아네어. 전국에 300여 개가 넘는 미용 프랜차이즈 업체고요. 여행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리아네어 들어보셨죠? 예. 박철야가 크다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미용 쪽에서는 여기만큼 큰 회사가 없습니다. 미용 프랜차이즈 업체 중에서. 두 번째 회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 레이필스라고 있어요. 레이필스는 전국에 골프장이 6곳이 있고요. 호텔과 콘도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업체. 연일주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지분을 투자했고요. 세 번째 업체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신생활그룹이라고 있어요. 신생활그룹. 신생활그룹을 인터넷에서 치셔도 나오고요. 안봉락 회장님을 치셔도 나옵니다. 그죠? 이 회사는 연 8천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심양, 청도, 상해라는 중국의 도시에다가 생필품 공장,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 공장, 그 다음에 줄기세포 화장품 공장 각각 1만 평 부지에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리더십 여행에 갔다 왔는데 화장품 공장 같은 경우는 중국 전역에 있는 공장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공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정말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저희 회사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세 회사 아주 빵빵하죠? 근데 저희는 무기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준 회사입니다. 엄마 기업이 하나 더 있더라는 거예요. JHT라고 하고요. 모기업이라는 거죠, 모기업. 유통의 채널을 네트워크 채널 하나 더 만든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JHT 대표는 누구냐면 이재정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재정. 그 다음에 서장원이라는 분이 부사장이고요. 대표님입니다. 이 두 분은 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통신시장을 한번 평정해보자 하는 거예요. 평정해보자. 그래서 개인 대리점을 가려고 했더니 유전가입자를 모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간 데가 기업체를 찾아간 겁니다. B2B라고 하는데 B2B 법인 대리점입니다. 이 업체는 18년이 됐고요. 18년째 B2B 시장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회사고요. 단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밖에 있죠, 밖에. 통신을 기반으로 한 모든 회사는 통신 다단계 코드를 씁니다. 맞죠? 온라인은 온라인 코드를 쓰죠. 개인 대리점은 매스 코드가 있죠. 개인 대리점 코드. 근데 저희는 뭐를 쓴다는 거예요? B2B를 쓴다는 겁니다. 법인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원 면에서 남다르다는 얘기예요. 법인으로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의 지원이 훨씬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신 다단계 기존에 있던 10여 개 업체들은 개인 대리점을 이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개인 대리점은 B2B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B2B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B2B 거래처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를 거래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차, 교총, GS25식 편의점, 수협, 국민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 다 들어오셨죠? 그 다음에 포레일이 있습니다. 소니,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아니면 한국도로공사 등등 해서요. 67곳에 들어갔고요. 대기업 및 기관단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8년째 지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지속적 거래. 사장님들 지속적 거래를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단 한 번도 18년째 67곳이 거래처가 바뀐 적이 없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각각 개인이 내가 아는 지인이 거래처가 대기업을 거래하는데 10년 이상 거래를 꾸준하게 하고 있다.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울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67곳에 18년째 한 번도 거래처가 안 바뀌었다?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대포동에 본사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요금의 관리 수수료가 JHT로 들어가는데 약 3억 원 정도 돼요. 약 3억 원.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이게 인세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죠? 그러면 18년째 지속적인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JHT라는 회사가 영업 방식이 회사가 태동에서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는 영업 정책. 박리담회라고 합니다. 박리담회. 회사에서는 마진을 거의 가져가지 않고 많이 팔겠다라는 영업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회사다. 제가 바꿔서 얘기해 드릴게요. 스마트폰이 80만 원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40만 원 정도의 할인된 가격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업계 1위를 보수하고 있고 거래처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있는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요 통신의 중흥기를 맞이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가 2000년대입니다. 이때 물류하던 회사들 있죠. 물류 아메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통신이 돈이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을 결합하려고 저희 회사를 찾아옵니다. 통신 네트워크 회사와 함께 아메이라든가 하이리밍 아시죠? LTL, 고려아베, 아이트리샵, 드림TNT, 드림넥스, 하나월드, 유비포워드 이런 데 있죠. 하이브넷 등등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 70%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뭐였어요? 박리담회였잖아요. 박리담회. 맞죠? 네. 박리담회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박리담회로 그대로 똑같이 내려줬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려줍니다. 똑같이 내려주는데 여기에서 똑같이 40만 원의 경쟁력을 어디로 준 거냐면 50%의 경쟁력이죠. 이거를 회사로 내려줍니다. 회사로 내려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회사들이 요금만 비전이 돼요. 요금이 비전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데 인프라가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인프라가 있어야 비전인 거예요. 그러면 판매 마진에 대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힘들까요? 힘들겠죠. 회원들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출고가 출고했다는 거예요. 출고가. 두 번째가 뭘까요? 카드 개발. 세 번째가 뭐예요? 중고품 판매. 네 번째가 높은 요금제. 아니면 기날부를 했다는 건 뭐냐면요. 30개월에서 36개월 하면 기관통신사에서 한 10만 원 정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요금제. 사업을 목적으로 굳이 제가 3, 4요금제를 쓰면 되는데 쓰던 요금제대로 쓰지 못하고 높게 책정해서 요금을 썼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고품만 하면 뭐예요? PV가 5만 원 주든가 얼마 주면서 내가 팔아도 되는 거고 이런 건데 얘네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중국에 비싸게 팔아먹습니다. 수익 모델을 또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드 결합. 역시 마찬가지야. 얘네들이 통신사에서 또 돈을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쉽게 얘기하기 보니까 약간 피라미드식 영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10여 년간 지켜보게 된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그리고 이 4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을까요? 클까요? 개인 한 사람한테는 40만 원이지만 여기에 회원이 수십만이잖아. 그죠? 이분들이 사업을 목적으로 핸드폰을 바꾸다 보니 현금을 취하는 걸 보여요. 이걸 저희 대표님이 보시게 됐다는 거예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바야 차라리 5년을 준비 끝에 회원들한테 어차피 저희 회사 67곳의 대기업 및 기관단체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박리담회를 하는 회사잖아요. 그죠? 네. 회원들한테 뭐 했다라는 거예요? 회원한테 박리담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시간이 흘러서 인프라가 늘어나면 회사도 이익이 남는 거고 회원들은 처음부터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게 다 저희 대표님의 이상이 어디냐면요. 회원들한테 포커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회원들한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회원들한테. 회원들한테 모든 포커싱을 감아줬어요. 회원들한테. 그래서 처음부터 돈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모토인 정직과 신뢰, 그 다음에 상생을 기반으로 했다. 여기서 보니까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오너들이 가지고 있던 성향이 뭐였냐면 사업자를 돈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사업자를 뭘 본다고요? 그래서 사업자를 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업자를 동반 성장의 파트너십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앉아서 있는 분이 아니죠. 네. 전국을 무대로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보다도 어쩌면 활동량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가요. 정말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미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믿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수년간 네트워크를 경험해보면서 많은 회사를 점검했습니다. 저는 통신에 대해서 전혀 문외 아니었어요. 데이터에 통신이라는 제품이 나오기는 했어요. 3사. 근데 돌려주는 폭이 없었습니다. 돌려주는 폭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통신의 비전을 봤을 때 한 달씩 제가 8달을 무지하게도 8달을 한 회사 NRC라는 데 찾아가서 한다. BNS 찾아가서 한다. IFC 찾아가서 한다. 8달을요. 통신에 대해서 비전을 보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었어요. 왜? 불합리한 부분을 다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IFCI 제가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얘기했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그 회사에 폰을 개통해줬어요. 제가 아는 모 직급자한테 개통을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인맥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개통을 해준 거지 제가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냐? 요금이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영폰을 갖고 개통을 하면 내가 그분하고 인맥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개통해주지만 다음에 거기 가겠어요? 일반 대리점을 가지고? 그럼 요금에 대해서 허술하는 거예요. 허술. 그런 걸 제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않겠다. 통신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고 다 좋은데 내가 할 일은 아니구나. 라고 접어들고 있을 무렵에 8개월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저희 회사 정보를 제가 듣게 돼요. 너무나 달랐습니다. 주력이 그때 당시에 최신폰이라는 게 없었어요. 통신 네트워크 회사가. 주력이 최신폰이었어요. 두 번째가 소비자 정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거구나. 제가 대표님을 보고 미쳐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상담할 때. 그럼 믿을만한 회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거예요. 그럼 제가 통신에 대한 유통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통신사가 있는데 SK가 있고요. KT, LG, U+가 있어요. LG U+. 기관통신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 돈이 되는 사업일까? 사업성이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사업성. 여러분들 이 제품이 대중성이 있는 제품이에요. 대중성. 대중성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나 쓰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맞습니까? 네. 휴대폰 없으면 죽죠. 네. 여러분들 만약에 휴대폰을 놓고 왔다 강의가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바로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정도로 중독성이 많았다. 두 번째 뭐예요? 필요성입니다. 평생 써야 되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평생. 맞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소모성입니다. 소모성인데 어떤 소모가 일어나냐면 월 단위의 무의식적인 소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월 단위의 무의식적인 소비. 무의식적인 소비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휴대폰이 진화를 합니다. 진화를 한다는 건 뭐예요? 최신폰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는 시장. 거기에 5세대 휴대폰을 준비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사업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대중성이 있어서 평생 누군가 써야 되고 평생 써야 되고 월 단위 소비가 일어나고 휴대폰은 계속 신폰으로 바뀌어져 나오는 이 시장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시장성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시장성 한번 볼게요. 요금에 대해서 25조의 시장입니다. 요금 25조의 시장. 그 다음에 단말기 마진이 50조의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유선시장도 있잖아요. 우리 유선 하잖아요. 그죠? 네. 100조 원 시장입니다. 100조 원 시장. 5세대 휴대폰이 나오면 800조 원의 시장으로 바뀝니다.
그럼 100조 원의 시장이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감이. 화장품 있죠, 화장품. 여러분들 백화점에서 외국계 화장품까지 다 쓰는 모든 화장품 1년간 소비량이 8조 5천억 원입니다. 8조 5천억 원.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이요 7조 원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다 합쳐도 감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1조가 감이 지금 1조 막 얘기하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1조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여기 사장님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제가 용돈 쓰시라고 응애할 때부터 매일 100만원씩 드리면 몇 년을 쓸까요? 2,700년. 알기도 잘하십니다. 2,700년을 써야 돼요. 2,700년. 이게 작아요? 이 1조라는 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 시장을 한번 잘 보세요. 100조 원이라는 시장, 지금 당장 100조 원 시장에 누군가는 나의 파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금의 수입부터 시작이 돼요. 단말기 마디까지 찾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냥 휴대폰을 단순하게 쓰고만 있는데 누군가는 나의 파일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큰 시장의 사업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이야기하면 크게 놀아야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 이 시장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요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 소비자가 있습니다. 고객이 있으면 이 통신에 나오는 상품은 요금을 한 달 안 내면 끊길까요? 네. 당연히 끊깁니다. 서비스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연결해 쓰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기관통신사의 역할을 대리하는 데가 대리점이고요. 고객을 유치하면 서비스만 연결하면 끝나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근데 기관통신사에서 내려주는 게 있는데 요금의 7%를 내려줍니다. 4년에서 5년 동안. 그 다음에 하나 더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판매에 대한 장려금을 내려줍니다. 판매 장려금. 예. 이 두 가지 수익 모델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리점은 SK 간판 하나 공식 인증 대리점이라고 붙어 있는데 지역 편차는 있지만 약 5억에서 2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몰래마트가 붙어 있는 케이블 대리점이 있어요. 역시 5억에서 20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LG U 플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LG U 플러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쪽의 수익 모델이 뭐라고요? 요금의 7%, 요금의 7%. 수익 모델입니다. 요금의 7%. 얘네들이 얼마나 가져가길래? 수천만 원에서요. 많게는 20억 원도 가져갑니다. 작을까요? 클까요?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금성 소득이라는 거예요. 연금성 소득.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족할자를 모집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대리점입니다. 대리점인데 대형 대리점들은 하나에 서브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하나에 뭘 둔다고요? 판매점을 둔다는 거예요. 서브점으로. 그러면 대형 대리점들은 100개 이상 두는 거예요. 거래처에. 그 다음에 작게는 30개, 20개, 10개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판매에 대해서 간판 3개 달고 있는 거 있죠?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휴대폰 백화점 쇼핑몰 자영업 형태로 합니다. 5천만 원에서 한 1, 2억 원 들여서 하는 거죠. 얘네들은 거래처를 이렇게 확보하기 때문에 간판을 3개 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판매 마진을 가져가는 거예요. 30에서 약 40만 원 정도의 리베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단통법 들어보셨어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단통법인데 이 단통법 정찰제라고 합니다. 정찰제. 전국이 휴대폰 가격이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이 단통법이 나오기 이전에는 보통 30만 원에서 돈 100만 원 이상까지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판매 마진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대리점에서? 호객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호객. 호구 고객이다 이거죠. 왜? 그전에는 단통법 이전에는요. 나한테 혜택을 주는 것을 찾아다녔어 우리가. 위약금도 해결해줄게. 할부금도 해결해줄게. 어디 갔더니 뭐예요? 현찰로 돈을 주는 데도 있었어요. 받아보시면. 그래요? 현명하십니다. 그전에 이렇게 돈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으면 얘네들이 만약에 30만 원만 하루에 한 대씩만 팔아서 30만 원씩만 남기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900에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단기에 큰 소득이 가능한 데가 판매점이에요.
수익 모델 자체가 좀 다르다. 이해 가시죠? 네. 그럼 대리점이 어떻게 저런 소득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면 5만원 정도가 평균 요금이라고 했을 때 요금의 7%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3,500원이라는 얘기는 그죠? 네. 그러면 누적가입자를 1000명 정도 모집했습니다. 곱하기 3,500원은 얼마나 되입니까? 350만원 되겠죠. 두 번째 달에 다시 1000명의 누적가입자를 모집했어요. 3,500원이죠. 얼마나 되게요? 여기는 700만원이 됩니다. 세 번째 달에도 똑같이 모집했어요. 얼마나 되게요? 1,050만원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10달 정도 지났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3,5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통닭집을 오픈했어요. 똑같이 1000마리를 정말 배달을 열심히 하고 해서 1000마리 팔았어요. 통닭 마진 3,500원 남았습니다. 얼마일까요? 350만원. 두 번째 달에 다시 1000마리를 팔았어요. 그거 얼마라는 얘기예요? 여기 350이에요. 10달이 지나면 350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죠. 여기는 누적소득을 받는다. 그 다음에 권리소득이 됩니다. 그러니 수익 모델 자체가 이런 소득구조를 누적으로 받는 소득구조가 가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는 있지만 거의 미미합니다. 엄청나게 큰 소득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데가 대리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회선수를 보니까 5,780만 회선이에요. 회선이. 우리나라 인구수가 얼마입니까? 5,100만. 아이들 회선수 있어요? 없어요? 회선수가 없죠? 없다 보니까 4천 몇백만인데 휴대폰 두세 대 쓰는 사람 기본적으로 많다 그 얘기예요. 대한민국에. 맞습니까? 그리고 평균 1년 6개월 정도라고 보자고요. 어른들은 뭐 2년에서 3년 쓴다고 보고 아이들은 1년 안에 다 바꿔요. 아이들은. 이게 평균입니다. 월 단위의 교체를 보니까 300 하고도 20만 명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대전광역시 인구의 2배가 훌쩍 넘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속에 명단 중에 24명 중에 1명은 약정기간 24개월이 끝났다. 이런 통계가 나와요. 누구나 다 때가 되면 핸드폰 바꿀까 안 바꿀까요? 바꿔요. 4인 가족이 볼까요? 4인 가족이 평균 30에서 약 40만원 정도의 리베이트와 요금의 7%를 나하고 1명씩도 없는 대리점 사장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대리점 가면 헌납하는 거예요. 헌납.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JRC 코리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JRC B2B 대리점이에요. 이 대리점에서 현명한 소비를 해버려요. 현명한 소비. 소비의 패턴만 바꿔보라는 거예요. 이 대리점에 가던 패턴을 JRC 법인 대리점에 와서 개통을 하시면 3사 대리점 자격이 부여되고요. 그 다음에 1인 대리점이라고 하는 1인 대리점을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이런 기회가 있으니 굳이 여기 가서 혜택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최신폰 똑같고 요금제 똑같고 내가 원하는 요금제에 핸드폰이 다 똑같은 조건에 이쪽에서 개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혜택을 준다라고 한다면 어디 가시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인간관계에 의한 무한 연쇄소개 판매가 일어나는 곳이죠.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데 잘 보시면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기 똑같이 요금의 7%와 판매 장려금을 받겠죠. 받으면 요금의 7%와 판매 장려금에 대해서 공유하는 마케팅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유통에 관여했느냐에 따라 35%를 캐시백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맞죠? 네. 이런 자격이 부여된다. 그 다음에 저희는 유일하게 어떤 폰이 있다고 그랬어요? 소비자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소비자 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트5라고 부르냐고, 노트5인데 나는 아버지로서 핸드폰을 누구한테 바꿨다? JRC 코리아에서 바꿨습니다. 사업 자격이 취득돼서 1인 대리점이라는 권한이 부여됐어요. 1인 대리점. 그런데 내가 우리 아이라든가 우리 어머니라든가 사업을 시킬까 안 시킬까요? 사업을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아이도 사업 시켜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폰을 개통을 했습니다. 공시지원금에 추가 15%를 할인받습니다. 네. 일반 대리점에서 해줄까요? 재량껏 해줘요. 재량껏.
899 요금제도 안 해줍니다. 90 요금제도 안 해줘요.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를 써야 15%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15% 할인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폰에도 PV가를 구해서 5만 PV 내지는 50만 PV까지 휴대폰마다 다르지만 PV를 내가 가져오거나 남을 줘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일리지를 하나 더 드립니다. 마일리지는 뭐예요? JRC 코리아의 쿠폰과 같습니다. 5만에서 30만 마일리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 만약에 제가 휴대폰을 한 15% 싸게 해드리고 저희 이 폰에 20만 마일리지가 있어서 물류 상품을 저희 상품으로 구매해서 소비자한테 사장님 소비자라고 쳤을 때 혜택을 드리면 기분 나쁠까요? 소개하고 싶을까요? 소개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맞죠? 소개하고 싶다는 거죠.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금의 5%가 어떤 방식이에요? 대리점 방식입니다. 대리점 방식. 여기는 대리점이 하우의 판매점을 두고 공동 모집했듯이 여기 뭐예요? 내가 직접 모집한 인프라를 나의 인프라로 인정해주고 내가 간접적으로 모집된 인프라를 나의 매출과 인프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업권을 가져가지만 내가 직접 이렇게 모집한 인프라는 대리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까요? SK 대리점 아까 얼마 들어간다고 했어요? 5억에서 20억. KT는 똑같아요. LG는 똑같습니까? 네. 얘네들은 가게를 오픈했기 때문에 경비 들어갈까요? 네. 가게세 들어가요? 네. 인건비 들어갑니까? 네. 3에서 5% 가져가겠네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5%를 직접 세이브 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커미션으로 받아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네. 그것도 저희는 3사 맞습니까? 네. 그러면 넓은 저쪽에 사거리 쪽에 하고 있으면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60억의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시골로 가도 15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리점권이라는 거예요. 사전 등록도 좀 보실래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대리점 사전 등록 승낙을 해야 되죠? 네. 이거 법적으로 액자해서 걸어놔야 됩니다. 이거를 판매점도 마찬가지예요. 판매점의 꿈이 뭘까요? 대리점 되는 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볼까요? 여기 보시면 사전 승낙 해가지고요. 판매 원명 누구누구 이동통신 사업자 대리점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SK, KT, LG, JRC 코리아 정보통신사나 한국정보통신진흥원에서 그대로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법적으로 인정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이미 법적인 인정을 한 대리점권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들. 그러면 이 대리점은 자본이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죠? 네. 그러니 리스크를 안고 갑니다. 지역의 한계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리점 한번 볼까요? 무사분이 휴대폰 그냥 바꾸든 패턴 바꿔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한계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지역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들 이 얘기를 듣고도 지금 이 대리점을 가실 겁니까? 아니요. 약 잘못 드시지 않고서는 여기를 간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와야 정상 아니에요? 네. 소비자가 연합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현명한 소비자가 연합해서 저희 주권을 찾아가는 마케팅 쪽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이것만 알면 사업 설명이 끝입니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잖아요. 손해볼래야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밖에 매장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초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JRC 코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념 자체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 머니가 최고예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저희는 원타라는 직급이 있고요. 투스타, 쓰리스타. 그 다음에 루비라는 직급이 있습니다. 첫 직급이고요. 사파이어라는 직급이 있고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스타다이아몬드까지 있어요. 스타다이아몬드까지. 저희는 후원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후원수당은 신규 매출인데, 후원수당은 소실적 기준이고요. 소실적 기준. 20%에서 30%다. 예. 두 번째가 있습니다. 추천 매칭 수당이 있어요. 추천 매칭 수당. 이 추천 매칭 수당은 1대1 때 10%, 2대1 때 5%, 3대1 때 5%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개통이 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개통 롤업 수당이 있어요. 롤업 수당. JV가라고 있는데 1.16%를 15대까지 받는 거예요. 네 번째가 루비가 되시면 받을 수 있는 그룹 수당이 있습니다. 루비 그룹 수당. 요율에 대해서 7%를 공유하는 수당. 그 다음 다섯 번째 뭐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폰 대리점 방식의 요금의 5%입니다. 네. 저희 보상 플랜의 특징을 몇 가지만 집어드리면 유일하게 N값이 없는 회사다. N값. 모든 통신 내통 마케팅 회사는 N값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납점 만들어서 안 드리겠다. 캡을 씌워서 가려놨어요. 마케팅에다가. 근데 이런 게 없는 유일한 회사고요. 두 번째. 다단계 35%밖에 못 풀어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후원수당에 30%를 풀었다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할게요. 초기에 사업하는 사장님들이 돈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 몰았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맞습니까? 네. 그러니 초기 사업자가 돈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타 회사 직급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직급수당 직급 오면 주겠다라는 거 그죠? 맞아요? 네. 그 전까지 안 주겠다는 얘기 맞습니까? 네. 맞잖아요. 그 전까지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수당들은 별로 돈이 안 되는 수당이에요. 실질적으로 돈이 될 수 있게 풀어놨다.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요. 직급에 대한 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유지가 없어요. 유지가.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전산을 오픈해주는 유일한 회사예요. 유일합니다. 여러분 전산을 오픈해주는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바꿔서 표현하면 투명하게 경영을 하겠다라고 이미 내비치신 거예요. 사파이어 이상 되시면 요 두 번째 지금 보시면 전산을 다 오픈해서 우리가 후원산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고 직원들 얼마나 잘 아껴 쓰고 있고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해드리겠다라는 게 전산을 오픈해주는 회사입니다. 이런 보상 플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셔야 된다. 저희는 완타가 30만 포인트고요. 70만 포인트, 140만 포인트. 요거는 사업 진입해서 누적으로 오실 수가 있고요. 누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누적으로. 그럼 저희 상품에는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최고치가 70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30만 JV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PV가랑 직급 승급의 기준이에요. 직급 승급. JV가가 나옵니다. 요건 뭐냐면 수당의 지원이에요. 수당의 지원. 바꿔서 얘기하면 돈이다. 쉽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모든 상품에 다 PV가와 JV가가 다 있습니다. 특화된 상품, 뭐 스칼펜 닥터라든가 아니면 셀레노버라든가 아니면 음식물 차리기라든가 모든 제품에는 뭐가 있다고요? PV와 JV가가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휴대폰을 주력으로 할 거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완타와 투타는 후원수당의 20%를 가져가고요. 3스타부터 스타마인드까지 일괄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30%입니다. 조금 기분 나쁘기는 하죠, 저는. 3스타이신 분도 30%. 저도 뭐라고요? 30. 똑같다.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이 완타할 때는 뭐예요? 추천에 대해서 1대 10%입니다. 그 다음에 투타할 때는 추천일 때 10% 받고 2대 5% 받는다. 3스타까지 오시니까 1대 10%, 2대 5%, 3대 5%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핸드폰 하나 교체했습니다. 70만 PB짜리. 그럼 제가 투스타에 와 있는 거죠. 네. 수당을 받고 일을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투스타까지 오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누적으로. 이해 가시죠? 네. 그럼 저희는 라인이 2개밖에 없는 바이너리 마케팅이고요. 라인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수당을 다 받으려면 140만 포인트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를 제가 후원상은 A, B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후원상을 받으려면 나는 내 주변에 나한테 핸드폰을 바꿀 우리 아이도 없고 내 주변에 나한테 핸드폰 바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나 나는 이마트 상품을 쓸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다. 그럼 이 사업 설명을 듣지 않고 나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죠? 네. 생필품 안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능한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핸드폰으로 개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마케팅을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70만 포인트에 30만 JV라는 거죠. 이쪽도 30만 JV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140만 포인트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거에 해당된다고요? 30%. 30%를 그대로 곱해주는 거예요. 3, 3은 얼마입니까? 9만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개통 노후로 수당이 있어요. 롤 말아서 위에 올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하부에서 누군가가 스폰서 라인에서 개통을 하든 나의 파트너 누군가가 개통을 하든 개통될 때마다 무조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곱하기 얼마? 1.66%. 그러니까 4,980인데 그다음 계산하기 편하게 5,000원. 5,000원 정도가 들어요. 그럼 막 10만원 정도 10만원 정도 되지 마음이 드니까 10만원 정도가 첫 주상이 이익주 금요일날 나오는데 우리 회사는 불금에 됩니다. 불금에. 왜 그래요? 금요일날 돈 떨어지면 좀 거시기 하니까. 그죠? 불금에 용돈 뜻이라고 불금에 들어간다. 그럼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정확하게 당신도 두 사람을 할 수 있게 방법을 알려드려야 돼요? 그냥 말아야 돼요? 당연히 소개를 할 수 있게 방법을 안내하고 미팅에 참여 조금 하고 시스템을 좀 안내해주고 방법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폰서의 역할입니다. 맞아 한마디로?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1번, 2번, 3번, 4번이 생겼어요. 그럼 두 사람 몫이 있는 겁니까? 맞죠? 두 사람 몫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였을 때 얼마였습니까? 저희 회사 10만원이었어요. 그럼 두 사람은 얼마란 얘기예요? 20만원이 주급으로 들어가. 그럼 A라는 친구도 AB가 있잖아. 그죠? 그럼 얼마란 얘기예요? 10만원. B라는 친구도 10만원이 돼요. 그러면 제가 한 단계만 더 내려가 볼게요. 한 단계만. 그러면 3, 4번도 두 사람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명확하게만 해주면 이 사업 플랜은 굴러갈 사업 플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사람이 몫이 있는 거죠. 소실적 기준이니까. 그럼 얼마라는 겁니까? 40만원. 주급으로 들어가고요. A라는 친구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두 사람 몫이 있으니까 20만원. B라는 친구도 20만원이 들어갑니다. 맞죠? 그러면 1, 2, 3, 4번도 각각 10만원씩 들어가니 손해날 일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그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소실적에 10명이 한 주에 개통됐다. 얼마라는 얘기예요? 주에 100만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띵동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무한대로 저희가 내려갈 수 있겠네요. 그죠? 무한대로 내려가면 이분이 너무 많은 소득비로 가져갈 수 있겠죠? 맞죠? 그러다 보니 주국점이 있습니다. 주국점이. 주에 얼마냐면 주에 1,500만원까지 락이 걸려 있고요. 주에 1,500이라는 건 사주면 얼마나 되게요? 6천만원이라는 얘기예요. 6천만원. 여러분 6천만원 작은 돈일까요? 600만원도 커요. 맞습니까? 6천만원은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6천만원. 그리고 내가 만약에 2천만원이 떴다 그러면 1,500까지만 지급하고 하위로 다 떨어뜨려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예, 가시죠? 후원수당이 이렇게 주에 1,500까지. 후원수당의 프로테이지가 30%이기 때문에 극장을 찍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상당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수당을 받아갈 때. 예, 가시죠? 그러면 개통노루 수당은 뭐냐? 내 하부에서 누군가 개통이 일어났을 때 약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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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까지 5,000원이 직대로 올라갑니다. 연대가 개통됐어요. 주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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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까지 5만원이 들어간다. 요 개념 이해하셨죠? 여기 개통노루 수당, 후원수당. 그럼 제가 추천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추천. 다음부터 추천을 한쪽만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우측이 전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나로부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A, B 두 사람을 제가 직접 소개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사장님과 여기 사장님 직접 소개한 걸 추천 얼마라고요? 1대라고 합니다. 1대. 그런데 이 두 분이 이 뒤에 있는 모든 분을 소개했다. 저한테는 추천 몇 대요? 2대. 여기 사장님 이쪽 뒤에 분들 다 소개했다. 몇 대? 2대입니다. 그 뒤에 분들이 저 뒤에 있는 분들 다 소개했다. 몇 대요? 3대. 이쪽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5%를 다 제가 받을 수 있다. 1대에서 제가 몇 프로요?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소개한 걸 1대라고 하고요. 1대. 이분들이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100만원 정도의 소득비율을 각각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 추천 1대 200만 곱하기 저는 몇 퍼센트? 10% 해당되죠. 얼마나 얘기입니까? 2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 밑에 몇 명을 소개할지 모르죠. 제가 만약에 이분을 잘 보험으로 따지면 육성을 잘하거나
네트워크로 따지면 리더를 양성 제대로 하면 이분이 소개하는 사람들의 폭이 많아질 소지가 엄청나게 크죠. 맞죠? 그분들이 받아가는 소득구조의 후원상이 몇 프로를 가져가요? 5%를 저의 소득구조로 가져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계산하기 그냥 편하게 그 계산이 안 나와. 머리가 너무 좋아서. 두 사람만 했다라고 계산을 해요. 각각 두 사람만 했다. 근데 내가 한 거예요? 아니면 AB가 한 거예요? AB가 했을지라도 B한테는 이분이 1대지만 저한테는 2대가 됩니다. 이들도 각각 소득구조가 한 100만원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400만원 곱하기 5%에 해당되니 4억 20만원이 됩니다. 근데 이분들도 각각 두 사람 정도만 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한번 해줄게요. 예를 들어 시간이 흘러서 각각 8사람이 됐어요. 이분들은 간접 3대가 되고요. 이분도 계산하기 편하게 한 100만원 정도 소득구조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800만원 곱하기 5%에 해당되니 5, 8, 4, 10이죠. 만약에 김은사님 주급으로 만약에 이 정도 돈이 나오면 소개할까요? 안 할까요? 소개하겠죠. 내가 그래서 소개를 하고 싶어서 누군가 저 밑에 만대 밑에 누군가를 소개를 해도 다시 1대가 반복됩니다. 다시 10% 반복된다는 얘기네, 그죠? 누군가 소개가 일어나는 대로 바로 그냥 5%. 무한반복. 누군가 또 다시 소개를 해도 10%. 다시 누군가 소개가 일어나면 5%. 다시 5%가 반복이 돼요. 누군가 저 밑에 아무리 봐도 추천인 코드를 전산이 읽습니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추천 1, 2, 3대 무한반복입니다. 무한반복. 그 다음에 소득구조에 극점이 없습니다. 추천수상은. 그러면 제가 만약에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를 정확하게 리더를 양성하고 시스템에 안착을 시키면 이분들이 후원상의 극점을 찍을 소지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당연히 높죠. 그럼 두 분이 만약에 후원상 극점 찍으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 사람당 6천만원 곱하기 10%는 얼마나 되게요? 600. 사람 만약에 극점을 찍었다. 그만둘까 안 그만둘까? 아니면 평생 할까? 그럼 저는 원리 소득으로 평생 받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맞죠. 두 사람이니까 얼마나 얘기해요? 1200만 원이 저의 권리 소득으로 나옵니다. 추천수상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소개해서 안내를 정확하게 하고 방법을 알려줬더니 그분으로부터 소득구조가 1200만 원이 나온다고 한다면 기분 나쁘지 않죠? 네.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당신의 성공을 도와 나의 성공을 도모하는 연극성 소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대에서 만약에 4명이 극점을 찍기 시작했어요. 얼마라는 얘기예요? 다시 1200만 원이 됩니다. 3대에서 또 찍었어요. 8명이. 시간이 흘러서. 얼마나 얘기예요? 2400만 원. 근데 제가 1대를 밑에다 또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들어 놨어요? 다시 1200이에요. 근데 2대 또 있어요? 없어요? 다시 1200이에요. 3대가 있어요? 없어요? 2400이에요. 제가 굳이 100만 원도 안 버는데 어떤 사람은 왜 내가 1200, 2400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 마케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을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네. 여러분들 누군가 소개를 하면 그분을 성공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분이 정말 잘 될 수 있게 여러분들 한번 양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그 사람을 끌어당겨서 그 사람이면 내가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이분한테 정보를 줘서 정말 좋은 거니까 함께하고 싶어서 이 정보를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겁니까? 저 처음에 사업할 때요. 전자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니구나 이게. 이런 사업이 아니구나를 깨우쳤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죠? 네. 이게 추천수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은 주급을 받은 거예요. 신규수당으로 주급. 그럼 월급 받을 때가 됐잖아. 월급. 월급 또 있어요. 2개의 월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루비를 가야 돼요. 루비 가는 게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첫 번째 직급. 맞습니까? 네. 그러면 루비를 어떻게 가느냐. 그럼 한번 볼게요. 나로부터 140만 포인트 매입을 하고 있고 내 하부에 누군가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네.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들어오죠. 사업을 진행을 하면 이 통신이 좀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인프라가 구성되어집니다. 빠르게. 그러면 그룹의 합산 PB가 필요한데 좌측에 600만 포인트입니다.
우측에 600만 포인트예요. 예. 저와 같이 3스타를 하고 있는 140만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면 5명이면 끝나. 핸드폰을 단순하게 개통하는 사람으로 따져도 9대면 루비를 갈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직접 30만 이상 직접 소개하시면 AP에 있고요. 소비자폰 하나 루비라고 합니다. 루비. 다음 직급을 어떻게 가느냐. 다음 직급 2대1로 밀려서 갈 수 있다. 여기 위에는 스폰서 라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 라인이 2개밖에 없으니까. 특징상. 그러면 이분은 나의 600을 내가 루비 맞힐 때 이분도 거의 600에 가까운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 이분들 B만 만들면 루비를 갈 수 있다 없다? 당연히 갈 수 있다요. 그런 2대1로 루비가 나오면 저를 사파이어라고 하고요. 이분들 붙잡고 가면 돼요. 사파이어 가시면 에메랄드. 전직급 2대1 나오면 다이아몬드 전직급 2대1 나오면 서다이아몬드까지 직급이 몇 개밖에 없다? 여러분들 직급 한 20개 있는 걸로 한번 해보실래요? 저 그런 거 했습니다. 그런 거 12개도 등록했습니다. 12개. 여러분들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거기에 비하면 이 사업은요 500배에서 1000배가 쉽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 일을요 거의 20년 가까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이 일은 그렇게 쉬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노력과 열정을 조금만 쏟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만약에 10,000명 정도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10,000명. 오래 걸릴 것 같지만 3년에서 한 5년 정도면 10,000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요. 3년, 5년이면 10,000명을 만들어요. 요금의 관리 스튜디오가 350만원에서 한 700만원 사이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 돈이 작을까요? 여러분 금메달 따십니까? 올림픽 가서? 쉬운 일일까요? 금메달 따면 얼마 줍니까? 어느 정도? 150만원. 공무원생활 한 30년 정도 빡세게 하시면 얼마 받아요? 200-300 받아요.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하는 게 쉬울까요? 가서 공무원생활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맞죠? 제가 아까 사장님 인프라에 10,000명이라고 했습니다. 10,000명. 그러면 3년, 5년 되는 사이에 핸드폰을 또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얘기 하나 말하죠? 신규 사에 다시 풀린다 안 풀린다? 다시 풀려요. 휴대폰은 기가 막히게도 10,000명 이상 지나면 평균 25명이요. 약정기간 24개월이 끝나서 자동 구매를 합니다. 요금의 인쇄 수입을 빼고 통신은 그냥 물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0으로 시작해서 1000만 PB를 입었습니다. 0으로 시작해서 1000만 PB를 했어요. 0으로 시작해서 1000만 PB를 했습니다. 0으로 시작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했다고 항상. 이달에 빵 했어요. 그럼 다시 한 달에 매출 올려야 돼. 직급 가기 위해서 직급 마케팅은요 매출을 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 마케팅 그런 게 없잖아. 자동으로 휴대폰이기 때문에 자동 구매가 일어난다고 약정 기간이 끝나서 이곳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들 여기서 바꿀까요? 바꾸고 나갈까요? 당연히 여기서 바꾸죠. 자동 매출이 일어난다고요. 거기에 35%를 다시 캐시백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5G가 나오는데 휴대폰이 800배에서 1000배가 빠르고요. 속도가. 그 다음에 휴대폰이 지금 사각의 휴대폰이 거의 사라지고 색다른 휴대폰들이 나왔어요. 5G가 나오면 휴대폰을 10,000명이 다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꾸지 말라고 해도 다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무인터넷 시대 오죠. 에어로볼 시장 오죠.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오면.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시연을 하고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20년도에 완벽하게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용화. 그렇다고 한다면 5세대 휴대폰이 나와서 다 바꿀 거예요. 그럼 뭐가 풀린다고요? 신규 수당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번 잘 볼게요. 여러분 사회에 10,000명이 있는데 그 후로 이마트 가격 그대로, 이마트 상품 그대로. 잘 보세요. 내 인프라를 이미 구성했습니다. 인프라를 구성해놨는데 가격이 틀리다라고 한다면 여기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상품도 똑같은데 가격이 똑같습니다.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럼 내 인프라 휴먼 네트워크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모바일로 결합이 돼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완벽한 택배 시스템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폭발할까 안 할까요? 폭발해요. 여러분들 산하에서
이마트 가시면 나한테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왔더니 10%에서 35%를 강력하게 캐시백 해준다고 한다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대리마트. 쉽게 얘기해서요. 1,000원만 남기면 얼마라는 얘기예요? 1,000만 원이고요. 만대입이면 얼마라는 얘기예요? 만대입이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입이. 어떻게 폭발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지금부터요. 저희가 9월달에 완벽하게 이마트 상품이 모바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까지 인프라를 빨리 구축하시는 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얘기 하나 많았죠? 얘기 하나 많아요. 그러면 제가 소비자품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어쩌면 사장님들 과거가 있었죠. 한 10년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죠? 5년 전에 어떤 일을 하셨을 거예요. 1년 전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하셨나? 부지런히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고요. 직영주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희망의 사다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맞죠? 지금은요, 개천에 용이 안 납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과거로부터 현재를 만들어 놓은 거죠, 현재. 맞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어떤 일을 선택해서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열심히 어떻게 살 거냐. 근데, 지금의 선택은요,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 여러분, 1년, 2년, 3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제가요, JRC 코리아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회원가입하고 시작했는데, 그게 저 혼자 시작했잖아요. 그죠? 엊그제 같은데, 2년이 훌쩍 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제가 성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성장했죠. 저 혼자 점치고 시작했다니까요. 성장했습니다. 저 혼자 시작했고요. 남이 막 이렇게 하자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혼자 거의 시작했다시피 했어요. 그래도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장을. 누군가는 이 비즈니스를요, 기회로 삼을 겁니다. 이 JRC를 기회로 삼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겁니다. 선택은 어차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맞습니까? 네. 기회는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B플랜을 JRC에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분명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정상에서 만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합시다! 이상 말씀.